안녕하세요. 책 만드는 남자 노른용입니다. 저희 꿈의 저 출판사에서 최근 출간한 아주 따끈따끈한 여행서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이 책인데요. 파타고니아 가이드북입니다. 세상의 끝 파타고니아. 이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? 이 책은 남미의 끝에 있는 트레킹의 성지이자 트레커들의 수도, 그리고 우리가 인생 최후의 여행지로 손꼽는 파타고니아를 안내하는 가이드북입니다. 사실 뭐 꿈의 지도에서 펴낸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른 출판사에서 눈여겨보는 것이 뭐냐면 저 출판사에서 낸 책들은 참 독특하다, 아주 특별한 여행지들만 책을 낸다, 이런 평가들이 되게 많습니다. 이 책 외에도 저희가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, 세계 10대 트레일, 모로코 홀리데이, 조지아 홀리데이, 페루 홀리데이, 이런 것처럼 굉장히 특별하고 먼, 그리고 누군가 일생에 한번 꿈꾸는 그런 여행지들을 저희들이 책으로 내고 있는데요. 그 정점이 바로 이 파타고니아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파타고니아 하면 대부분 이제 아웃도어 의류를 많이 떠올릴 거예요. 예전에 가수 이효리가 핑클 친구들과 함께 캠핑 여행을 떠나면서 입고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랑하는 그러한 그 아웃도어 브랜드가 됐는데요. 그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가 사실은 이 파타고니아를 여행하면서 거기서 감명을 받은 이본 슈나드라는 분이 만든 그 의류 회사입니다. 그리고 그 의류 회사는 이 파타고니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열망처럼 굉장히 그 환경과 관련돼서 그 좋은 이슈들을 내고 있고,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죠. 뭐 그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. 저희들은 이 가이드북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파타고니아 가이드북 사용 설명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우선 파타고니아 하면 어디냐, 그게 나라냐,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. 파타고니아는 나라가 아닙니다. 남미의 남쪽, 가장 남쪽에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겹쳐 있는, 그래서 남미를 3등분 한다면 밑에 3분의 1 지점에 해당하는 곳이죠.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극으로 가는 이제 관문이 우수아이아라는 그 작은 마을인데, 그 마을이 남미의 끝에 있고 그 마을이 또 파타고니아의 끝에 있습니다. 파타고니아는 이제 안데스 산맥이 가장 남쪽에서 만들어낸 그 빙하, 그 다음에 화강암 암봉이 치솟아서 솟은 그런 모습, 이런 절경들이 어울려서 모든 트래커들이 일생에 한번 가보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곳입니다. 이 파타고니아 가이드북은 파타고니아 여행의 핵심인 이제 트레킹을 잘 하는 법을 가장 핵심적으로 알려줍니다. 파타고니아 하면은 이제 워낙 그 넓은 지역이라서 한 곳을 지칭할 수가 없는데요.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르헨티나에서는 피츠로이 봉을 중심으로 한 파타고니아가 있고, 칠레에서는 토레스 델 파이네라는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파타고니아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가까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.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, 각각의 그 트레킹의 백미가 되는 코스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. 피츠로이는 아웃도어 브랜드의 그 로고의 모습을 한 그 형상이 거기서 나온 곳인데요. 하늘을 향해서 불쑥 치솟은 화강 암봉 위로 그 아침 노을이 붉게 물드는 그 장면, 그 장면이 바로 그 피츠로이의 백미이고요. 칠레 파타고니아에서 가장 그 유명한 토레스 델 파이네는 라스 토레스라는 세 개의 화강암 봉우리를 크게 한 바퀴 도는 트레킹의 백미입니다. 이거를 뭐 W 트레킹, O 트레킹에서 W냐 O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, O 트레킹의 경우는 그 국립공원을 한 바퀴 도는 일주일짜리 여행입니다.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겠죠. 일주일 동안 내가 먹고 자고 할 것들을 짊어지고 배낭에 넣어서 가게 되는데요. 중간중간에 산장이 있어서 산장에 머물 수는 있지만,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주일치의 어떤 식량과 장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중급 이상 산행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들이 도전할 수 있고요. W의 경우는 W자 모양으로 트레킹을 하는
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일정으로 트레킹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러면서 토레스 델 파이네의 가장 핵심적인 아름다움들을 보게 되는 코스입니다. 물론 이렇게 며칠씩, 길게는 일주일씩 걸려서 트레킹을 할 수도 있지만 당일로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. 당일로도 가려면 하루에 보통 20km 정도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긴 하지만 산에서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오히려 편하게 되죠. 가볍게 몸만 가지고 올라가게 되고요. 한국인들의 트레킹 방식은 일출을 소중히 여기는 취향이 있습니다. 이 파타고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 자연이 가장 극적으로 보이는 순간은 해가 뜨고 지기 1시간 전후입니다. 파타고니아 여행자들, 토레스 델 파이네나 피츠로이 트레킹 하신 분들은 이 광경을 보고 싶어 합니다. 그런데 그걸 보시려면 꼭두 새벽, 보통 한 2시, 3시에는 출발을 해야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물론 이제 산장에서 자는 경우는 조금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당일로 트레킹을 하신 분들은 새벽에 별을 보면서 걸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 트레킹을 잘 하려면 방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우선 남미라는 곳까지, 남미에서도 가장 남쪽인 곳까지 가려면 최소 비행 시간만 30시간 이상, 그리고 비행기를 최소 2번에서 3번은 갈아타야지만 우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. 항공료도 비싸고, 그 다음에 가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. 이런 것들을 이 파타고니아 가이드북에서는 자세히 알려주고요. 두 번째, 트레킹을 하는 요령과 방식, 준비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려줍니다. 뭐 트레킹 장비 다 갖춰서 가면 되지 않냐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특히 토레스 델 파이네 같은 경우 산장을 이용해서 트레킹을 하는 경우는 전 세계 트레커들이 몰려드는 그 여름철, 즉 12월부터 2월까지, 이때는 산장의 캠핑 사이트나 또는 이제 산장에 있는 그 숙박 도미토리들이 아주 빠르게 예약이 됩니다. 그래서 보통 4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지만 이 캠핑 사이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토레스 델 파이네 같은 경우 한 바퀴 도는 옷 트레킹의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트레킹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산장의 예약 순서도 시계 반대 방향에 내가 가는 날짜에 맞춰서 딱딱딱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사이트에서만 예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2개의 사이트로 나눠져 있어서 각각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캠핑장이나 또는 산장을 예약해야 되는데 이런 수고들을 하려면 우선 그 룰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 파타고니아 가이드북입니다. 이거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는지, 비용은 얼마 해야 되는지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. 특히 이제 트레킹 코스 같은 경우는 파타고니아를 여행하는 트레커들이 적어도 한 달 내내 열심히 걸을 수 있는 코스들이 도시별로 다 소개가 되어 있고요. 트레킹 코스별로 소요 시간이나 주요 볼거리, 준비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가기 전에 열심히 이 책을 읽고 가면 처음 가보는 파타고니아지만은 누구라도 트레킹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세상의 끝 파타고니아 이 가이드북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파타고니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안내합니다. 물론 이제 트레킹 마니아들은 트레킹만 하면 땡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파타고니아를 여행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트레킹만 하지 않습니다. 그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표정, 다양한 특징의 여행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엘 칼라파테,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요. 이곳은 이제 빙하의 수도라고 합니다. 엘 칼라파테 시내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바로 내 눈앞에서 그 푸른 빙하를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. 빙하의 높이가 아파트 한 30층, 40층 높이씩 되는데 이 빙하를 마주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죠. 물론 이제 그 알래스카나 이런 데서도 빙하를 볼 수 있지만 엘 칼라파테에서 보는 그 빙하는 규모나 이런 거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. 페리를 타고서 빙하 앞까지 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긴 하지만 빙하 위를 걸어보는 그런 투어도 할 수 있습니다.
파타고니아의 뭐 두 가지 그 상징을 꼽자면 당연히 트레킹과 함께 이 엘 칼라파테에서 마주하는 빙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소개하는 도시는 이제 우수아이아,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거죠. 저희가 이 파타고니아 이 가이드북 이름에 세상의 끝 파타고니아라고 붙였는데 그 세상의 끝은 바로 우수아이아를 뜻하기도 합니다. 우수아이아는 이제 아르헨티나에 속해 있는 그 작은 도시인데 남미 대륙의 가장 끝에 있습니다. 우리는 어떤 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지 않습니까? 특히 이제 우수아이아처럼 세상의 끝, 남미의 끝인 곳들은 무언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어떤 느낌, 울림이 좀 있는 것이죠. 우수아이아에 있는 등대에서 근심을 두고 오면 절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근심을 묻는 등대가 있고요. 우수아이아 여행자들은 세상의 끝 우체국에다가 편지를 씁니다. 그게 이제 자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편지를 붙이면 약 한 달 뒤에 도착을 합니다. 여행의 소회 또 여행에서 느끼는 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담아서 편지를 쓰면 한 달 뒤에 그거를 받아볼 때의 느낌은 또 다르겠죠. 어떤 그런 즐거움 그런 곳이 이제 우수아이아입니다.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곳은 이제 바릴로체라는 곳인데요. 바릴로체는 파타고니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. 이 바릴로체는 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곳인데요. 그만큼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뜻입니다. 바릴로체에는 나우엘 우아피라는 그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거대한 호수가 있어요. 이 호수를 둘러싸고서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이 안데스 산맥은 겨울에는 스키장이 되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제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. 그리고 특히 여기는 이제 맥주가 굉장히 유명해요. 빙하에서 녹은 청정수로 만든 맥주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맥주 맛을 볼 수 있고 또 호수는 수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남미를 조금 오래 여행하고 싶다면 휴식이 필요한 공간을 쓴다면 저는 바릴로체가 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엘 칼라파테, 우수아이아, 바릴로체 외에도 푼타 아레나스, 푸에르토 나탈레스 이런 도시들이 있고요. 이런 것들도 가면은 트레킹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극지방의 어떤 자연과 환경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크루즈 투어나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런 정보들이 이 책에 가득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파타고니아는 한 나라가 아니라 지역이기 때문에 여행이 조금 복잡합니다. 이를테면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국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나라별로 쓰는 돈도 다르고 유심칩도 다르고 교통편도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가 있죠. 도시와 도시는 이제 버스를 타고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짧으면 뭐 4, 5시간 가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거의 30시간을 달려가기도 합니다. 이렇게 두 나라를 오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. 대중교통, 나라별 여행 정보들 이 책에는 잘 실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파타고니아를 여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챗 GPT나 뭐 블로그를 뒤져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정보들이 정제되고 걸려져서 한 권의 책으로 요약된 이 책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책값이 2만 원이다. 이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하십시오. 분명한 가치를 드릴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꿈의 지도의 가장 따끈따끈한 신간 세상의 끝 파타고니아 가이드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앞으로도 꿈의 지도에서 출간되는 책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이상 책을 만드는 남자 책만남 노는영이었습니다.